자, 그럼 오늘의 3교시 상담 또 시작을 해볼까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한 논의의 사항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 화면을 통해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학생은요,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인데요. 제 성적과 학교 활동으로 희망대학이 가능할까요? 행정학과에서 원하는 교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학생.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꿈이 공무원인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입니다. 네, 고3 학생이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여름방학은 시작이 됐나요? 내일 해요. 그러네요. 반갑기도 하고 또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 방학 계획은 어떻게 잘 세웠나 모르겠어요. 네, 이제 슬슬 여름 방학이니까 이제 세우고 있어요. 네, 자, 좋은 방학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자, 상담과 분석 이정수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이정수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참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수시 준비해야 될 텐데 궁금한 게 굉장히 많죠? 네. 한번 이제 같이 얘기하는 네. 도중이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고 얘기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네. 자, 이정수 선생님께서 사전에 우리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화면 보면서 살펴볼까요? 네,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살펴보면 국어가 4.25등급, 수학이 3.75등급, 영어 3.8등급, 사회 4등급 해서 평균 3.95등급이 되겠고요. 네. 주요 과목 추이를 살펴보면 국어는 4등급에서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올라갔고 수학은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영어도 4등급에서 3.5등급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모의고사를 살펴보면 6월 모의고사를 살펴보면 국어 B가 5등급, 수학 A가 4등급, 영어가 4등급, 그리고 세계지리 5등급, 생활과 윤리 4등급 해서 평균 4.38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하고 6월하고 비교해보면 국어는 계속 5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는, 그러니까 수학도 계속해서 4등급 유지하고 있고, 네. 영어도 그렇고, 세계지리가 7등급에서 5등급으로 상승했고, 생활과 윤리가 6등급에서 4등급으로 상승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을 보면 1학년 때 학예부장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2학년 때 핸드볼 동아리 활동, 3학년 때 교내 바자회 나눔 지역 친선봉사를 했고 네. 멘토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전체적으로 181시간이 되겠고요.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보면 과학 부분의 GMO 식품 유통에 관해서 토론활동을 했다든지 네. 특히 학습 동아리 활동으로 아동복지 관련 소논문 제작 등을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교회 활동을 보면 경찰서 합동 도보 순찰 및 경찰 업무 보조 활동을 했고요. 어린이집 교재구구 정리 활동도 했고요. 수상 내역을 보면 2학년 때 예절교육 및 학교폭력 UCC 제작 발표회 공동수상으로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독후감 발표대회 수상을 했고 영어 어휘경시대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희망대학을 살펴보겠는데요. 희망대학은 1지망이 광운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2지망이 가천대 행정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3지망이 한성대 행정학과 교과성적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교과와 비교과가 약간의 좀 불균형이 있어 보이는데요. 결국 우리 학생의 포인트는 비교과를 통해서 얼마나 교과를 보완할 수 있는가가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1, 2학년 때 교과 성적을 보면 3.95등급이 되겠고요. 6월 평균도 4.38등급이 되겠습니다. 전체 성적으로 봤을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을 해서 큰 무리는 없겠지만은 네. 요즘의 추세를 본다면은 약간의 무리가 있어서 약간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 혹시 적성 전형 같은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네, 가천대랑 한성대 적성 생각하고 있어요. 준비하고 있고요. 네. 예, 그러면은 적성 전형을 오히려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전형인데 이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비교과를 보면 어느 정도 전공과 관련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상담소에서도 걱정했다시피 그렇게 많은 비교과 활동을 다양하게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이제 마음에 걸리고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봉사활동이 181시간으로 좀 많고 그다음에 학습 동아리 활동에서 아동복지 관련 소논문을 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하고 생각해보지 않았나 하는 것이 있어서 행정학과에서 복지 분야 관련으로 자기가 앞으로 이제 그런 진로 희망을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행정학과 지원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약간 불리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 부분을 살려서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학생이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광운대입니다. 현재까지의 준비 사항에 대해서 이정수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광운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볼까요? 상담받고 달리자! 우리 학생 봉사활동 많이 했죠? 첫 번째 통과합니다. 독서활동, 학습동아리 활동으로 두 번째도 통과합니다. 자, 우리 학생 자기소개서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보여줘야 될 텐데요. 자, 몇 미터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볼까요? 40m 지점에서 멈춰 섰습니다.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준비 사항을 40m로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40m는 학생의 합격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준비 상황을 말씀드린다는 거 유념해 주시고요. 이정수 선생님, 우리 학생 40m로 평가하셨습니다. 평가하신 이유와 또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조언해 주시죠. 너무 박하게 준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데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반적으로 성적이 조금 낮으면 활동이 좀 이렇게 특출나게 드러나는 게 있다든지 그렇게 했으면은 이렇게 보완이 됐을 텐데 학생부에 나타난 것만으로 이제 그거밖에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보완을 하면 좋으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처 학생부에 드러나 있지 않은 독서 활동, 그다음에 이제 논문 쓴 거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보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를 매겨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가장 맞는 1순위는 아무래도 적성 전형이 되겠고요. 2순위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되겠습니다. 네, 1순위로 적성 전형을 뽑아주셨습니다. 자, 선생님, 우리 학생이 적합한 전형별로 한번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요? 예, 1순위 적성 전형은 내신 성적이 평균이 3.95 등급인데 이 경우에 적성을 치는 인원이 아무리 줄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라면은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그런 적절한 수준이기 때문에 내신 때문에 특별히 손해볼 일이 없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으로 봤을 때 수학이라든지 그런 성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전략만 잘 세운다면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승산이 있는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과목 편차가 적게 꾸준히 고르기 때문에 잘한 거 몇 개만 골라서 하는 그러한 대학 전형보다는 전체 반영 교과의 전 과목을 반영하는 그런 전형을 노리는 편이 유리하겠고요. 네. 2순위로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학교 활동이 기록상으로는 뚜렷하게 드러난 것이 잘 보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 내용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에서 자기가 본인이 내가 이때 무슨 생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일을 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면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역량이 보일 테고 대학에서 보여줄 수 있는 무슨 학업 역량, 자기주도성 이런 것들을 자기소개서에다가 한번 잘 써본다면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학생은 결국 이제 앞으로의 전략 보완하면서 전략을 잘 짜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현재 광운대학교, 과천대학교 이 정도 이 선인데요. 이들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화면 보고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광운대 광운 참빛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모집 단위는 행정학과 이제 지원했으니까 그렇고 경쟁률이 8대 1이고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성적 60, 면접 40을 보는데요. 이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공력 합성, 창의성, 자기주도성 등을 그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면접평가에서는 주요 평가 방법이 성장 잠재력, 사고력, 인성적 자질을 평가하고요. 면접 방법은 1인당 10분 내외의 개별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적합한 질문을 위해서 그 대학이 선정한 인성평가 모델에 의해서 종합평가를 하고 네. 예, 문제 제시형 평가는 없습니다.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고요.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이 문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9 등급 정도가 평균 정도가 되겠는데 광운대는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가천대 가천 프론티어 전형은 전형도 역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행정학과 7명을 모집하는데 전년도 경쟁률이 8.7대 1이고요. 마찬가지로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서류 50, 면접 50을 봅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 자기소개서로 지원자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을 평가하는데 면접에 3인의 면접위원이 15분 내외로 평가를 하는데 자기소개서 내용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학생부에서도 이제 독서활동이라든지를 자세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네. 충분히 내용을 숙지해야 되고요. 서류의 진위 여부, 인성, 잠재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그 준비를 해둬야지 됩니다. 수능은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고요. 예, 특징은 어떨까요? 예, 특징은 1단계 학업 수학 능력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고 네. 2단계 면접 역량이 학불에 크게 영향을 줘서 약 30% 정도가 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학생부 평균이 2.9 등급 정도가 전반적으로 그 합격선의 합격자의 평균이라고 하고요. 이 정도면 소신 지원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우리 학생이 조금 더 궁금해한 점이요. 행정학과에서 원하는 교내 활동을 많이 하지 못했는데 괜찮을까요? 였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많이 하지 못해서 약간 이제 불리한 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과연 거기에 나와 있는 그나마 학생부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특별한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소개서에다가 그것을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서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는데 현재 학생부상만으로는 그렇게 유리하거나 네.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군요. 우리 학생이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지 잠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 학생 어떤 분야에서 어떤 공무원이 되고 싶은 건가요? 네, 저는 2학년 때 아동복지에 대해서 논문을 쓴 것처럼 복지 분야에서 공무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복지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우리 학생이 그 마음 씀씀이가 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지금 사전에 보낸 상담서에 보면은 영어 때문에 고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우지 못하고 있어서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 이정수 선생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 좀 해주시죠. 예, 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영어를 단어를 많이 못 외운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라면 단어를 찾아 읽으면서 바로 문장 해석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의 성적을 보면 오히려 영어 성적은 좀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 성적 지금 이제 질문에 독해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 단어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국어 성적으로 봤을 때는 혹시 말하자면 한국어 능력에서 그거를 보완해주면 국어 성적과 영어 성적이 동반해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도 단어를 찾아가면서 독해를 하고 한국어 그러니까 영어 언어 영역 수능 공부하면서 할 때도 단어를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하면 같이 동반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적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면 국어하고 수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서 국어도 단어를 찾아가면서 같이 공부를 해준다면 모의고사 성적도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그 수능 성적도 적성에서의 그 국어 성적도 올라갈 수 있고요. 특히 그 만약에 그 이제 아래서 제시된 것처럼 가천대, 성결대, 홍익대 이런 정도의 대학은 영어를 보고 다른 대학은 사실은 영어를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막 영어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국어하고 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어 어휘 공부도 영어 능력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 네,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이정수 선생님, 우리 학생이 어떤 대학과 어떤 전형에 주목하면 좋을지 좀 짚어주실까요? 예, 그 학생이 한성대를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한성대 적성 우수자 전형을 일단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학과가 주간에 7명, 야간에 10명을 모집하고 일괄합산으로 학생부 60과 전국 적성 40으로 봅니다. 시험 과목은 국어하고 수학이고요. 문항 및 그 시험 시간이 60문항을 60분 동안 보고 국어하고 수학이 30문항으로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점도 각 5점씩이고 기본 점수 100점이고 감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능 체제도 없고요. 학생부 반영은 국수영사를 반영을 하는데 30을 반영을 해서 2학년 때 이 학생 같은 경우도 성적이 약간 올라서 약간 유리한 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 그 주간의 경우 제가 국어하고 수학의 학생부 평균 등급도 같이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제 국어하고 수학 성적을 적성고사를 국어하고 수학을 보기 때문에 그 같이 한번 그 눈여겨보라고 가져왔습니다. 행정학과 주간의 경우 그 국어가 3.6, 야간은 3.9, 수학이 주간이 2.7, 야간이 4등급입니다. 그다음에 적성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평균 주간이 84점, 야간이 73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률은 주간은 42.9대 1, 야간은 14.5대 1입니다. 그래서 그 합격 팁을 보자면 적성고사 전형의 모집 인원이 감소되면서 학생들의 관심이 축소되어서 생각보다 경쟁률이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점을 이제 유념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적성고사 전형 지원에 합격 학생들의 평균 정도에 해당이 되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평균 정도에서 약간 못 미치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번 지원해 볼 만하고요. 주간이 부담스럽다면 야간에 지원을 하면 합격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대 학생부 종합전형을 추천하겠습니다. 행정학과 13명을 모집하는데요.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 심층 면접 50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평가 방법인데요.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이제 서류 제출에 대한 신뢰성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15분 동안 종합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특히 경기대학교 같은 경우는 자기 추천 발표 자료를 가지고 일단 발표를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준비하고 특히 발표력이 우수하거나 발표가 준비가 된 학생일 경우에는 합격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다음에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경쟁률은 9.7대 1이고 평균 내신 등급은 3.7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에 전공 적합성에 관한 이야기 아까 그런 논문 쓴 것과 봉사활동한 것을 잘 어우러져서 쓴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원대입니다. 그다음에 수원대 적성 전형을 추천하겠는데요. 수원대는 행정학과에서 13명을 모집하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2단계에서 학생부 60과 적성 40을 보고 마찬가지로 국어하고 수학을 봅니다. 그다음에 문항 배수 및 시험 시간은 60문항으로 국어 30, 수학 30문항으로 60분을 보고요.
그다음에 기본 점수가 국어가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상대보다 약간 불리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어를 좀 준비를 하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기본 점수가 190점이고 감점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체제도 없고요. 그다음에 학생부는 1등부터 5등급까지는 골고루 9점 정도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는 이제 많이 차이가 지기 때문에 이 학생 같은 경우 3.75등급 정도 평균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대비는 EBS 중심의 수능 준비와 병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출제 문항을 보니까 EBS, 그러니까 그 적성도 EBS에서 연계해가지고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EBS하고 같이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같이 준비를 해준다면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선생님께서 아주 꼼꼼하게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보니까 어떤가요? 되게 자세하게 꼼꼼히 분석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많이 떨렸는데 이렇게 되게 잘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요,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로드맵 정지현 선생님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무원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1순위 적성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우리 학생이 보완해야 할 점은 자기소개서 작성 시 희망 분야를 선정하고 아동복지 관련, 봉사활동 등 자신의 활동 내용을 강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동복지학과나 사회복지학과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천 대학으로는 한성대 적성 우수자 전형, 경기대 KGU 학생부 종합 전형, 수원대 일반 전형 적성을 추천합니다. 네, 오늘도 진학상담 해봤습니다.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이정수 선생님, 이정영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정지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내일은 중앙대 건축공학 전공을 희망하는 졸업생과 남서울대 임상명리학과 희망하는 고3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